그다음에 단백질, 뉴트리지 365 제품인데요. 우리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음, 저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중요한 것만 5개만 추렸습니다. 조효소 NA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AD는, 조효소는 뭐냐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효소는 들어보셨죠? 효소가 움직이기 위해서, 효소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자동차 키를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키가 바로 조효소입니다. 이 아무리 좋은 효소, 뭐 항산화 효소, 무슨 항노화 효소, 항염증 효소, 이런 것들이 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효소가 키를 꽂아야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조효소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지듯이, 단백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지듯이 조효소 NAD 함량도 젊었을 때보다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조효소 NAD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역할이 항노화 효소라고 알려진 텔로머레이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조금 중간 단계가, 복잡한 단계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효소 NAD가 뭐 서투인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또 뭐 결론적으로 텔로머레이스라는 이제 항노화 효소까지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말인즉슨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조효소가 충분히 보충이 되고 항노화 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론적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365일 24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티는 안 날 수 있습니다. 금방 티는 안 나도 1년, 3년, 5년, 10년 뒤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사람과 충분히 먹지 않은 사람은 노화의 속도가 엄청난 차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단백질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근육량이 저하가 되면, 뼈를 잡아주는 게 근육인데 그 잡아주는 게 없어지면 지지대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뼈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통증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내가 밥 2공기를 먹어도, 젊었을 때는 밥 2공기를 먹어도 그걸 전부 에너지로 다 바꿔줬는데 에너지로 바꿔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라는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않으면 또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면역력이 결론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감기를 달고 사는 거죠. 달고 살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오래 가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면역 세포가 이제 뭐가 좀 헷갈려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뭐 종류가 워낙 많은데,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들 발병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역시 단백질이죠.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단백질이 없으면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호르몬 부족이 올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뭐 장기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간 해독을 위해서도 단백질이 충분히 필요하고, 간 재생을 위해서도 단백질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고, 하여튼 이래서 단백질은 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래서 단백질이 사실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 기본을 갖추고 나서 좋은 거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 노후화되고 막 이렇게 막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몸에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 본들 어떻게 그걸 이용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매일 보충해야 된다. 그 뭐 매일 보충해야 된다고
몰아서 또 보충하면 또 간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뉴트리질 함유고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허가를 받았고 한 포 기준에 111칼로리, 굉장히 부담 없는 칼로리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으로서 가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께서도 식사를 하시고 드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칼로리입니다. 굉장히 단백질 이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골고루 균형 잡힌 체계가 균형 잡힌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 쌀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쌀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워낙 많습니다. 뭐 감마 오리자놀부터 시작해서 뭐 가바, 옥타코사놀, 휘친산, 베타시토스테롤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 쌀 단백질에 좀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난황 단백질과 스피루리나를 이제 첨가해서 요 세 가지 단백질이 풍부한 성분들을 이용해서 완벽한 영양 구성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쌀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맛있고 싼 게 콩 유래 단백질입니다. 뭐 대두 유래 단백질이고 이런 것들은, 근데 뭐 반찬으로 이렇게 콩 몇 개 집어먹고 이런 수준은 괜찮은데 식사 대용으로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알러지를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식약처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유래 단백질, 이것도 고소하게 맛있죠. 맛있지만 우유 유래에 유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유당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고 소가 충분한데, 어른들은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요소가 일반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을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당을 이제 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뱉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설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을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쌀 단백질 하면 그냥 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 많이 먹을란다. 근데 쌀에는 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분의 일부가 쌀 단백질인데, 우리 뉴트리지 한 포에 들어있는 쌀 단백질을 먹으려면 제가 봤을 땐 쌀 한 가마를 드셔야 됩니다. 쌀 한 가마를 먹으면 칼로리 치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2만 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 한 포 정도 되는, 우리 뉴트리지 한 포 정도 되는 쌀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그 쌀 단백질도 일부 섭취가 될 수 있겠지만 극미량이고 당뇨가 더 오기 쉽게 되겠죠. 탄수화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성분만으로 체계적인 영양 구성을 갖춘 우리 뉴트리지 365로 노화도 늦추고 통증 없는 노후도 가지시고 살찌지 않는 체질로 쭉 유지를 하시면서 감염에도 취약하지 않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체 기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단백질을 꾸준히 좀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